시청자 에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는 한국 자생출란을 농장에서 재배하면서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상황에 따라서 출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 내년 3월에 꽃을 피울 꽃봉오리를 관찰하고 대주에서 올라오고 있는 꽃봉오리를 볼 때마다 수태를 씌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자생출란이 3월에 꽃을 피울 때 화색이 짙고 선명하게 그리고 화형은 둥근형으로 피워내기 위해서 8월의 꽃봉오리에 수태 씌우기를 조기에 실시하고 10월에 되면 그 꽃대가 손가락 2마디 정도 올라왔을 때 적당한 크기의 화통을 씌워서 빛을 차단하고 발색과 화형을 잘 갖추게 올라올 수 있도록 개화했을 때 최상의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에란인들의 재배하고 있는 출란의 대주에는 꽃 봉오리가 손톱만큼씩 일찍 올라온 꽃들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금화 같은 경우 또 황화 같은 경우는 조기 수태를 씌워서 이미 대주에는 꽃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미리 수태를 씌워서 10월에 확인하고 화통을 씌우는 것이 올바른 꽃을 키워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3월에 꽃을 피울 꽃봉오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화통을 씌우기 전에 먼저 수태망을 약 한 뼘 정도 길이로 잘라 가지고 절반을 씌워서 올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수태를 끼워 넣습니다. 조기 수태를 해야 되고 화통을 씌워야 될 난들이 에란인들의 난실에서 300에서 400분, 많게는 500분 이상도 되겠지만 일일이 5촉 이상 화분에는 수태를 지금처럼 이렇게 망을 씌워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살짝 끼워 넣습니다. 꼭꼭 누르면 안 되고요. 꽃이 물을 수가 있고 또 올라오는 신화들이 늦게 올라온 촉들이 수분 때문에 그 신화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꼭 밑으로 누르지 말고 그냥 꽃봉오리만 가려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조기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습도 유지도 해주고요. 마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를 씌우는 지금 시기 8월, 9월 그리고 이제 10월이 중순 넘어가기 전에 꽃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수태를 씌우는 작업을 8월 중순부터 이제 거의 9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유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꽃을 보호하고 꽃잎의 색이 화려해질 수 있도록 하며 화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기 수태, 다시 말하면 꽃봉오리를 감싸 보호하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수태를 넣고 꽃대를 보호하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화통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정도 지나서 약 전시회 출품 시기를 맞춰 가지고 약
20일 전이나 30일 전에 온도 관리를 위해서 난실에서 집으로 옮겨서 꽃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영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색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맞게 갖춰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수태 씌우기를, 꽃봉오리에 수태 씌우기를 이미 시작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면서 세 가지로 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누어 설명하고, 그리고 수태를 씌우는 그 대주들의 난들을 촬영하여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조기 수태를 8월에 망을 잘라 끼워서 그 안에 씌우는 것은 꽃봉오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꽃잎의 색이 짙고 선명하게 발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지만 때로는 수태를 씌우거나 화통을 씌우기 전에 초창기에는 출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냥 난실에 방치하고 꽃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만 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화영화나 소심 계열들은 수태를 씌우지 않지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벌레가 꽃 봉우리에 그 포위를 갉아먹고 그 다음에 꽃 살을 상처내 가지고 전시에 출품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는 반성 있는 잎에서 중투로 터져 나오는 과정에 있는 난초입니다. 지금은 발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녹갓을 쓰고 중투의 모습이 보이지만 더 이제 색상이 짙어지면 한 번 더 촬영하여 올려보겠습니다. 후육의 잎에 짤막짤막한 잎에 지금 중투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화가 두 촉이 올라왔는데 한 촉이 더 강하게 중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 봉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꽃잎의 색상이 짙고 선명하게 발현되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꽃의 색과 형태가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상처가 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수태의 필요성입니다. 꽃의 품질 유지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는 환생입니다. 황화소심 환생. 왼쪽 하단에 자료 사진, 꽃 사진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신화를 잘 받았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여 올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 때에 신화의 치마잎 떡잎이라고 하지요. 제1엽이라고 하는데 갈변이 되거나 흑갈색으로 변하면 그거는 10중 8구 연부입니다. 그래서 분을 털고 빠르게 조치를 하셔서 떼어내고 소독을 해서 심어야만 가장 먼저 올라왔던 그 모촉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과 가을에는 신화의 떡잎을 관찰하고 색상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화장토에 가려서 이미 벌써 연부로 올라오는 것을 늦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표토 위에 올라오고 있는 신화의 모습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환생이 작년, 금년 신화 하나씩 받아서
아주 뒤촉을 키웠는데, 뒤촉 2장짜리 잎을 키웠는데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건강하게 신화를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내년에 꽃대 하나가 올라오고 내후년에는 2개가 올라오지 않겠나. 신화를 올리면서 모촉에서 꽃을 달아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장, 4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태를 올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형, 즉 꽃 모양을 얘기합니다. 꽃의 화형의 안정화를 위해서 수태를 씌웁니다. 10월에 화통을 씌우는 것은 꽃대를 보호하여 꽃이 피는 3월의 시기에 그 꽃잎이 둥글고 육질이 두꺼우며 균형 잡힌 형태로 피어나도록 조절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여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태망을 얼음뼘으로 한 뼘 정도 길이로 잘라서 반씩 분턱 아래로 그리고 분턱 위로 나누어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태를 씌우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수태망을 사셔서 얼음뼘 한 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난분 턱의 절반씩 위로 아래로 내려서 올리고 거기에 수태를 끼웁니다. 화통은 꽃대가 너무 길거나 짧게 자라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고 꽃잎의 배열과 모양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태를 씌우고 10월에 화통을 씌우는 이유가 바로 화형, 즉 꽃 모양의 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8월에는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대주들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미리 선 조치를 해서 수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서는 10월 중순쯤에 가서는 그 꽃대가 자란 것이 손가락 1매디나 2매디 정도 올라왔을 때 화통을 씌워서 이렇게 꽃 모양의 안정화를 위해서 화통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수태와 화통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로 배양 환경 조절입니다. 배양 환경 조절. 이 시기에 수태와 화통을 그렇게 순서대로 8월로 10월까지 이렇게 적당하게 그 품종에 따라 뭐 달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주를 보고 꽃을 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씌웠다가 10월에 벗겨보면 꽃을 달았던 것과 꽃을 안 달은 것을 구별해서 꽃을 달지 않았다면 분갈이, 화분갈이, 난석갈이를 하시고요. 꽃대를 달았다면 판매를 위한다면 꽃 하나 가지고도 하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꽃이 그 화경 2개 내지는 이제 뭐 5개, 6개도 달겠지만 전시를 위한다면 그대로 두었다가 3월에 전시의 날짜 2, 3일 앞에 꽃대를 잘 잡아가지고 그 전시분에 옮겨서 수태로 감아가지고 매니대를 적신 다음에 그리고 전시 화분 마지막 마감토를 이제 그 흑색으로 된 돌을 넣거나 다양한 전시를 위한 돌을 넣어가지고 출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태와 화통에 대한 중요한 그 요소 세 번째 배양 환경 조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 수태와 화통을 반드시 씌워 줌으로써 이제 출란이 겨울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월, 12월로 해가지고 2월까지 출란이 겨울철과 그 다음에 이른 봄까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필요성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분에 올라오는 꽃을 초보자들에게 주고 꽃을 피워보라 하면 집의 거실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꽃이 올라와도 100% 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도중에 말라서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100%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주게 되면 이제 꽃은 정상적으로 3월에 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단위나뉘의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까지 계속해서 금요일에 출품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시회 일반 전시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월에 최상의 관상 가치를 가진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출품자 재배자의 배양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계절 특히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꽃을 피우는 시기에 자생지에 꼭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생지에 가셔서 난들이 주로 어느 위치에 분포를 해서 꽃을 잘 피워내는지 그 환경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에 맞는 난실 환경을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난실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절해 준 그 환경에 따라 조치에 따라 꽃을 잘 개화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자연 상태에서도 꽃을 피우고 발색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빛을 차단하고 습도 유지를 해주고 온도 관리를 해줘야만 최상의 꽃의 발색과 화형을 갖춰주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에라닌이 재배 환경에서 꼭 조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들을 많이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자연에 그대로 놔두고 꽃을 피우도록 하지 왜 그거를 산채를 해서 고통을 주고 죽이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품종의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촉수를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재배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재배를 하고 키워가지고 이것을 분촉을 해서 많은 에란인들과 함께 다양한 곳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뭐 30-4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산채에서 그 품종이 유지돼서 에나인들 난실에서 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난연합회 같은 경우는 난초를 키우다가 일정 그 기간 동안 보고 또 힐링을 하고 또 촉수가 많이 늘어서 뒷대로 생길 때에는 산에다 갖다가 묻어주는 경우도 우리는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생지 보호 관련해서 5월달, 6월달에 그렇게 꼭 해마다 실시를 하지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품종의 희소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끼죽음 같은 거는 보는 대로 다 산채를 해서 키우고 오는 과정에서 판매도 했지만 지금은 끼죽음이나 일반 소심은 산채도 하지 않습니다. 화형이 좋아야 되고 발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만 산채를 해서 키우게 되지요. 비록 끼죽음이나 끼황화 같은 경우는 산채를 해서 키우다가도 발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색상이 고르지 않을 때는 산에다가 갖다 묻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대구난연합회에서는 이제 5월 말 6월 초순경에 자생지 보호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란들의 원회적인 배양 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꽃색과 화형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높여주고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개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태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시기에 화통을 씌워서 또 품종에 따라 탈착을 하게 됩니다. 홍화 같은 계열들은 진성홍화는 다른 품종들보다 일찍 화통을 벗기지요. 복색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태로만 키워야만 발색을 합니다. 특히 복색화는 조기 수태를 하고 화통을 일정 기간 씌웠다가 12월 중순이 넘어가서 1월달 초순경이 되면은 화통을 벗기고 습도 유지를 위해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수태만 약간 이렇게 주변으로 조치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키워야만 발색이 됩니다. 오랫동안 화통을 씌워 놓으면 빛을 차단하면 화색이 좋지를 않습니다. 흐리게 나오게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 탈부착 시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개화를 유도하기 위한 배양 관리에 있어서 원예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태를 하고 화통을 씌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동행튜브의 재배 관리에 관련돼서 영상을 촬영하여 설명에 올려드리는 것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또는 이제 들어주셔서 또 따라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난초를 사랑하시고 애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출란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힐링으로서 기분 좋은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잘 편집하여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